서울 인근의 한 경찰서. 수십 명의 부모들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빛날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이상 성격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린이집을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네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희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방치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몇 년을 이거 하나 7년을 했는지 7년을 고맙고 약 먹이는 이 집 애를 이들은 모두 같은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라고 했는데 부자되지? 저는 좀 억울해요. 부자게. 하지만 원장의 엇갈리는 진술. 대체 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몇 달 전 SOS팀 앞으로 익명의 제보가 도착했다.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한 어린이집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제보자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원장 선생님과 할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갓진한 어린아이들조차 예외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보 속에 담긴 정보가 해당 지역과 원장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무엇보다 제보 속 어린이집이 어딘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했다. 원장의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검색하던 중 실제 해당 원장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니 다세대 주택들과 가게들이 즐비한 골목에서 한 어린이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듯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정보육시설 형태의 어린이집.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마중하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한 내부. 계세요. 외관으로 보아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 틀림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해야 할 이곳에서 작은 웃음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대체 어찌된 일일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어린이집 지금 사람 없어요? 이상하던데 웃는데? 아 기저귀. 네, 기저귀 여기다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안 하는데 요새 못 보고요. 애들 드나드는 것도 못 보고. 아못 보셨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이곳을 드나드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 더욱 이상한 건 여기 평판은 좀 어때요? 여기 말고 여기 다 골목장이 보이시죠? 거기 훨씬 나아요. 여기. 여기보다는. 저희 동네 사람이 어디 웬만하면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웃들이 조심스레 털어놓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이었다. 일단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린이집 앞에 멈춰서는 차량 한 대. 잠시 후 하루 종일 조용하기만 했던 어린이집 내부에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낮 시간에 소란하기 마련인 보통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밤이 돼서야 인기척이 생겨나는 이곳. 혹시 제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일찌감치 다시 찾아간 어린이집. 그런데 오전 8시가 다 돼갈 무렵 다시 어린이집을 나서는 차량 한 대. 등원 시간이 가까워져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건 아닐까?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어린이집이었다.
전날 찾았던 어린이집과 매우 흡사한 외관의 또 다른 어린이집. 팀을 나누어 두 곳을 동시에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전히 조용하기만 한 제보 속 어린이집과 달리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과 학부형의 품에 안겨 하나둘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아이들. 2살부터 5살까지 어린 꼬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안에서 아이들을 반기는 한 노년의 여성. 혹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제보 속 할머니는 아닐까?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할머니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기다란 막대기는 얼핏 회초리인 듯 했는데 하지만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문은 순식간에 닫혀버렸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해봐야 했다. 안녕하세요. 안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방문객을 반기는 한 여자. 확인 결과 제보 속 인물과 동일한 이름, 바로 원장이었다. 한 살부터 17살까지 30명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곳은 여느 어린이집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아이고 그걸 안 믿어도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왜 그랬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원장들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유치원 교사는 그냥 교사잖아요. 교사일 뿐인 오늘 보육이 목적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다 갖춰서 보육이 편안하게 집까지 똑같이 보육을 하라고 보육교사예요. 공부만 가르치는 유치원과 달리 자신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핀다며 마치 자랑처럼 애정을 드러내는 원장. 잠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다. 그런데 울음이 터진 한 아이.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다가서자 이리 와봐. 이리 내려와. 응? 뭐라고? 때릴 거냐고? 아니, 선생님이 때려. 오라 그러면 때리는 거 같아? 고작 2~3살 돼 보이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야기. 그러더니 잠시 후엔 종종 걸음으로 뭔가를 찾아와 동생과 함께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 뭐해? 그걸 거기 왜 넣어? 맘마 이거 서야하고 있어요. 서야하고. 응? 뭐라고? 맘마 응. 이거 맘마 서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함께 애를 쓰며 치우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매라고 했다. 알고 보니 오전에 할머니가 쥐고 있었던 바로 그 막대기. 자세히 보니 신문지 수겹을 촘촘히 겹쳐 단단하게 말아놓은 것이었는데 게다가 할머니의 호령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텔레비전 앞으로 향하는 아이들. 나도 왔구나 안 오겠구나 엄청 마치 군기라도 든 것처럼 바짝 긴장한 채 할머니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 낮잠 시간이 되자 5명쯤 되는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이상한 건 그 나이의 아이들답지 않게 누구 하나 칭얼거림 한 번 없다는 것이었는데 항상 아이들 곁을 지키고선 할머니와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보이는 아이들.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이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외부인의 접근이 힘든 어린이집의 특성상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내 자격증 갖고 힘드니까 자격증 뭐 저희 거 빌려다 하세요.
혼자 죽은다고 나는 노인복지센터를 하고 있어. 센터는 직원이 무한정 많아도 있고 뭐 이제 알잖아 의학보다 파견하는 사업을 또 같이 해. 그다음에 대학은 내가 대학원을 원하는 데로 보내줘. 원장은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어린이집 운영 외에도 수많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오랜 자랑이 이어졌는데 가장 먼저 안내된 곳은 3살 미만의 영아반. 아이들의 재롱 때문인지 전과 달리 무척 화기애애해 보이는 분위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교사 현황엔 분명 젊은 여선생이 영아반의 담임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 전날에도 보았던 할머니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는 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원장의 친모라는 할머니. 제보 속 할머니는 바로 원장의 엄마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 밖으로 나가. 야, 가자. 밖으로 가자고. 그 메타 니가 아니잖아. 애기 오는 게 애기 거잖아. 내가 절대 받자고 뜻받아주면 안 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나랑 치고 이걸 잡아야 돼. 절대 말 안 들어. 봐봐 안 돼.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가 하면 누가 오는데? 건너지도 말고 내가 때리지래. 그게 내 잘했는데 왜 넘어고? 울고 있는 돌베기 여자아이를 달래주기는커녕 못 들은 척 혼자 식사를 하기까지 했는데 잠시 후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 이르게 시작된다는 아이들의 간식 시간. 엄마가 해오래. 엄마. 엄마야. 응. 손 대지 마. 아무도 손 대면 안 돼. 너가 할머니 먹으라 해온 거야. 알았지? 그런데 그때였다. 징그러. 헤이! 언제 입을 이렇게 하나만 쓸까? 배가 고팠는지 떡에 손을 댄 아이에게 순식간에 이어진 손찌검. 엄마를 일찍 안 내도 간식도 안 보내. 그리고 나 오늘 저녁까지 먹이라고 그래. 학부형이 간식을 보내는 일이 드물다며 험담까지 늘어놓고 있었는데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된 것.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중 낮잠 시간이었다. 이부자리를 펴며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눕히는가 싶더니 오줌을 싼 아이들을 확인하고는 얘 기도 좀 가르쳐 빨리. 빨리. 가만히 있어. 기도 가르쳐.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며 한 아이를 강제로 엎어뜨리고 잡아당기는 등 함부로 아이를 다루는 할머니. 잠시 후엔 또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갈던 중 우유가 쏟아지자 아니 이렇게 싸면 못 찾고 난리를 쳐도. 그새 누워서 그걸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아이들을 막 다루는 걸로 모자라 뭐 안 줘. 아무것도 안 먹어. 아니 가만히 있어 좀 뺏기게.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그냥 머리 돌리고 난리가 났어. 기저귀를 가는 내내 끊임없는 타박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건 아니 자꾸만. 너 진짜 못 가요. 저번에 눈치까지. 할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거드는 원장이었다. 심지어 돌베기 여자아이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달래는 대신 윽박을 지르기까지. 그 누구 거니? 게다가 원장 또한 폭력이 의심되고 있었는데 따뜻한 손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안한 보육 환경 속에서 폭언과 타박에 시달린 마음을 낮잠으로 겨우 달래기 시작한 아이들. 하루 종일 엄마 품을 찾으며 울던 돌베기 여자아이도 울다 지친 듯 고행기에 앉은 그대로 잠이 들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지금 자는 시간이 나이야? 이거 진짜
이번엔 오세반이 문제였다. 뭐 빨리. 낮잠을 강요하는 할머니의 고함에 맨바닥에 그대로 눕는 아이까지 생겨난 것. 눈 감어. 누가 일어나서 손 치고 다닐 건데 말해봐. 눈 다 감어. 감고 가만히 있어. 심지어 너는 반장 20대 맞아야 돼. 네가 반장이니까. 알았지? 몽둥이를 들고서는 자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으름장으로도 모자라. 너 참아달라고 가서 얘기해줘봐. 빨리 어부주. 잘 거야? 어? 그다음에 잘 거야? 얘기를 볼 거야 가서. 너 앉아면 독방으로 그냥 보내버려. 저 방으로 저짝방으로. 너 왜 앉아? 빨리 자. 빨리. 그다음에 독방 줄 거야. 알았어요? 독방에 가두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폭언까지. 아이들은 이럴 때 잠든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는데 뭐라고?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선생님이가 맨날 안 때리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맴매를 안 때려? 선생님. 선생님은 안 때리지. 때리면 안 되지. 안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원장 선생님은? 할머니 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할머니 원장 선생님은요 내려와서요 떠들면요 얘들 언니들한테 부르고요 오빠들한테 부르고요. 아니 왜 머리 묶었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아까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그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야? 신문지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마저 폭력에 익숙해진 듯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 벌 받으면 가는 방이 독방이 어디야? 밥 주었으니까 밥 주었네요. 저녁에요. 독방울이가요. 여기에요. 저녁에 여기서 잤어요. 혼자요. 혼자 여기서 네. 한창 활동성이 좋을 5살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재우기 위해 어린아이를 독방에 혼자 가둬놓기까지 한다는 어린이집.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된 건 식사 시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밥 먹을 생각에 들떴는지 마냥 신이 나 보이는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의 식사라며 할머니가 준비한 건 밥그릇과 국그릇 하나가 전부였다. 게다가 숟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떠먹여야 돼. 그럼 각자 떠먹여? 따로따로 아니고요? 여기 때는 안 그래. 감기 걸렸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잘 걸렸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식사를 숟가락 하나로 돌려가며 떠먹이고 있는 상황. 콩이 목에 걸리겠는데 콩이 너무 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밥을 받아먹는 아이들을 보며 죄책감이라곤 전혀 들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이대로 취재를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 어린이집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늘 논란이 되었던 사후 처리 결과 때문이었다. 매번 억울하다며 부인하는 시설 측.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았는데 취재 영상을 토대로 1차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명백한데 특히 지금 피해자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사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사실들을 제대로 진술하기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피해 아동들이 어린 만큼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어린이집을 찾아가 봐야 했다. 다음 날 역시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금쪽 같은 어린 자식들을 문제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 그 억울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확실한 취재와 사후 처리가 필요했다. 그런데 5살부터 7살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이 모여있다는 또 다른 반. 이곳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아이들은 공부는 물론 정리부터 식사까지 모두 스스로 해내고 있었는데 너희들 원래 선생님 안 계셔? 원래 선생님 안 계셔? 네. 우리 반 선생님이 계셨긴 계셨는데 응. 맨날 바뀌면서 맨날 왔다가 나중에 되면 갔다가 또 오고. 그런데 상주하는 담임 선생님이 없다는 아이들. 분명 학급 소개란에는 남자 선생님이 5세반의 담임을 맡고 있다고 했지만 이 반에는 남자 선생님이 안 와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역할 분담을 통해 알아서 해내고 있었는데 원장을 찾아가 담임 선생님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아 그냥요? 아이들이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뿐.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비단 그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얘들아 이거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이따 갖다 놨는데. 왜? 오늘 얘가 반장이라서 반장 말 안 들으면 이걸로 매매해야 돼요. 그럼 반장이 때리는 거야? 네. 애들 때리라고 한 건 누가 그런 거야? 저기 애기방 선생님이 애기방 선생님이 말 안 들으면 이걸로 손바닥 때리라고. 반장을 뽑아 그 아이로 하여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때리도록 했다는 것. 엄마한테 얘기 안 해봤어? 여기도 마이크 있는데 안 읽고요. 쟤네들 어린이집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말씀 안 하셔? 진주 약병이 여기 와 있나? 그랬더니 전화했어? 왜 애기를 때리냐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대? 애기 때려가지고 전화가지고 이게 때리고 이제 같은 거 때리지가 너희들은 왜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요 이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게다가 체벌 사실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데. 그런데 그때 영화방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서럽게 우는 아이 앞에서 부모에 대한 험담까지 늘어놓는 걸까? 그러더니 잠시 후 아이의 얼굴에 손찌검이 이어진 건 순식간이었다. 아이가 많이 놀란 듯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할머니의 고함뿐. 할머니 다그치지 마시고 달래주세요. 할머니는 아이를 달래는 제작진까지 제지하고 나섰는데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 목격됐다. 제일 멋진
줘야 돼. 약 먹일 시간이 되자 가장 말썽꾸러기부터 약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우는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짓누르고는 우는 아이의 입안에 물약을 강압적으로 뿜어넣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말려도 봤지만 전혀 아랑곳 않는 할머니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겨우 약을 다 먹였는가 싶더니 내가 다 생길 때까지 낳고 안 나. 할머니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또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아이가 반은 뱉어내고 반이라도 얼굴에 삼키고 난 후에야 할머니는 아이를 짓눌렀던 다리를 내려놓았다. 부모와 더불어 보육의 책임을 다해야 할 아이들의 두 번째 보금자리. 하지만 짧은 취재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 대신 은밀하게 벌어져온 폭언과 폭력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까맣게 잊은 듯 끔찍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아온 어린이집의 실태. 그간 벌어져온 악몽 같은 학대를 중단시키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보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직장에 양립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피하게 되거나 그 또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선생님이 아마 지금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면 보육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관할 그 구청에다가 그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지도 감독 절차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된 문제는 엄마, 또 찢을 거야, 안 찢을 거야, 어린이집 내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진 무차별적인 폭력. 형법상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어떤 책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습범으로 해서 그 아동복지법상에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뿐만 아니고 그 원장의 모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학대를 겪거나 목격해야 했던 아이들의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상담원들이 개별적인 그 관찰과 그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심리 검사가 가능한 아동인 경우에는 심리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우선 공권력의 협조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가 결정됐다. 그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는 물론 원장 모녀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먼저 관할구청을 찾아 어린이집의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육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상황부터 확인해 봐야 했다. 지금 보육교사로 되어 있는 분이 3분 계시고요. 세 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씨, 예. 씨, 신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죠? 확인 결과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할머니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 게다가 교사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만이 실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편법 운영과 함께 학대까지 버젓이 벌어져온 어린이집. 보육시설 담당자에게 자료 화면을 보여주자 보육 현장이 이런 모습이라는 건 저도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자격 취소 부분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보다 더 급한 거는 현재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가장 적정하게 그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서 아동들이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연계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관할 경찰과 해당 구청 등
지역 관계기관을 비롯한 보육 전문가들이 어린이집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예, 경찰관인데요. 예. 먼저 원장부터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저는 그 엑스프레스에서 그런데 바깥 일이 바빠 자리를 비웠다는 원장. 그 사이 아동 전문가들이 밤마다 나뉘어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잠시 후 원장님 되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서 지능 1팀에서 나왔거든요. 아동을 학대한다는 제보가 있어갖고 어디서요? 이 어린이집에서요. 그 누가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누가 아동 학대했어? 조사는 다 올라오라고 그래 봐. 흥분하지 마시고. 원장님이세요? 조사는 다 올라오라고 그래. 원장님. 원장님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억울하다는 듯 언성부터 높이는 원장. 하지만 신문지로 만든 회초리는 어린이집의 모든 교실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증거 자료로 경찰 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거 보면 뭐 모르시겠어요? 이게 그 어린이집에서 나온 건데. 네, 애들 놀이에요. 이거 신문 들들들만 신문 애들 계속 애기들이 다 놀이잖아요. 이거는 신문 말아 노는 거. 아, 이게 아이들 장난감인가요? 네. 이게 애들 놀이기구라고. 네. 근데 저희가 이걸로 할머님이 때리는 걸 직접 봤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게. 이거 아니 이거 애들 갖고 노는 이걸로 이게 매가 되냐고요. 이거 갖고 다닌다고. 이게 매래요. 이게 갖고 이게 신문 이건 누가 만든 건데요? 이거. 이거요? 누나들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문 놀이가 있어서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신문 찍기 놀이가 있어서. 아 신문적기 놀이가 있어서 네. 만들어주셨다. 네. 그런데 신문지로 회초리 만들기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는 원장. 아이들을 막대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목격됐던 할머니에게도 따져 물을 것이 있었다. 많이 때리고 욕하고 한다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 아이들 때리신 적 있으세요? 아 때린 적은 없어요.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욕한 적 없으세요? 응. 아이들한테 왜 욕을 해,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뭐 맞게 하잖아 욕하게.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할머니. 그리고 버젓이 보육 지원비를 받으면서도 담임조차 없었던 오세반에 대해 묻자 그러면 여기 담임 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이봐요. 병원에 갔어요. 어디 병원에 가 계세요? 입안 담임. 아니 저기 이게 뭐 귀에 네. 저희가 저기 뭐야. 담임은 있지만 병가 중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원장은 아니 지금 거기 교사 있잖아요. 자기 교사. 담임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담임이 있는. 죄송해요, 선생님. 교사님,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제가 담임 보내드릴게요. 보다못한 경찰이 직접 확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 오세반 교실에선 못 보던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아니죠. 저기 교사인데 명함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교사예요? 네, 이세요.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네. 확인 결과 그는 교사 현황에 담임으로 올라있던 바로 그 남자가 맞았다. 하지만 보육교사로 이름만 올라있을 뿐 실제로는 여기 그냥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 근데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할머니는 원장의 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어린이집의 주방 담당으로까지 올라있었다. 지금 저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얘기하시다가 실장님 올라오시다 그러면.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원장으로부터 억울하다는 연락을 받은 한 학부형이 찾아왔다. 실제적으로 그 아동 학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할머니를 일단 저희들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 가서 일단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연락받고는 깜짝 원장님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보호자도 매우 놀란 눈치였는데 벌써 이상한 소리 들으세요. 저쪽에 형사님 차 있으니까 저쪽. 그리고 저기 아빠 오라 그래 일단. 아빠 전화. 근데 지금 기다 불러.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있으니까. 그러세요. 알아서. 저희가 지금 영상 다 있어. 일단 죄송해요 오시라 그래서. 아니에요. 네, 지금 이래서 지금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있어갖고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접 간 거를 부모님.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게 안 되니까. 경찰서로 향하는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치다 못해
학부형 앞에서도 마냥 떳떳하기만 한 원장. 일단 학대가 의심되는 원장과 할머니가 먼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고 그 후로 오랜 시간 어린이집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식품 관리에 대부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유가 발견되는가 하면 한 번 사용 후 재활용을 하기 위해 모아둔 듯한 일회용 기저귀까지 눈에 띄었는데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안 썼는데 그럼 버리나? 한편 안전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들과의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다. 그런데 맴매했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맴매했어? 취재 도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3살 반에서도 맞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 아이는 한둘이 아니었다. 맴매는 뭐야? 맞아. 맴매? 그거 어떤 거냐면 충분해요. 저기 선생님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막 여기 때렸는데. 때렸어요? 뭘로요? 맴매. 맴매도 또 때렸어요? 게다가 5살 반 아이들 중에서는 여기 이걸로 맞아본 사람 손. 한 명? 2명? 3명? 저도 안 맞았어요. 안 보여요. 이걸 전부 다 이걸로 할머니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아닌데 원장도 맞는데. 원장한테 맞았었다는 아이까지. 어린이집 운영만으론 성에 차지 않아 사회복지 전반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원장. 하지만 그 이면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공포와 학대의 공간이 돼가고 있었다. 학부형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문제 행동의 증거 영상부터 보여줬다. 그런데 뜻밖에도 원장의 첫 마디는 이게 아동학대예요? 예? 이게 아동학대예요? 예. 이게 아동학대예요? 아니 수원대 갖고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살잖아. 이 정도는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최소한에. 아 진짜 원장님 너무하시네. 아니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였다. 원장과 함께 영상을 보며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던 학부형이 말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맡길 데도 없고 참. 아이들만큼이나 이번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게 될지 모를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원장 모녀의 죄는 분명히 밝혀야 할 터였다. 하지만 지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지도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영상과 충분한 본과 충분한 위치를 다 했잖아요, 제가. 원장은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폈다며 모든 학대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조작돼 있어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억울해요. 증거로 제출된 모든 취재 영상이 조작된 거라는 하소연까지. 결국 늦은 밤 시간까지 조사는 이어지고 증거 영상 속 학대 상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화장실에서 있었던 손찌검의 이유를 묻자 여러 번 같은 걸로 때리던데 왜 때렸어요? 예? 아니 영상 다시 보시라고요. 객관적인 거는 빵은 안 되는 거니 머리를 만지시던데 빵을 때린 건 아니야. 하다문데 짝 소리가 나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던 폭행이 단지 아이의 머리를 만진 것뿐이라는 원장. 게다가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약을 먹였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은 약 먹으면 걔는 애기고
아이에게 천식이 있어서 오히려 신경 써서 약을 먹였던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걸로 맨날 그럼 반장이 때리는 거야? 때리라고 한 건 누가 그런 거야? 거기 애기가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를 때리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구들 20대 때리라고 해서 그때 지가 말하는 거 20대 때리네 반장이. 저기 할머니한테 20대 때리래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냥 내가 오늘 제가 반장인데 오늘 잠을 안 자고 하루 잠을 안 자면 오늘 20대를 남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 약속이에요 그거는.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넘기는 원장.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왜 영세부터 큰애들까지 각 교육실을 다니면서 애들을 그렇게 중기자 하듯이 이러고 다니나요? 중학교 일하는 사람들이 애들 인원 체크하고 간식이 뭐가 나가는 거 인원 체크하고 하고 다녀요. 초지일관 원장의 변명은 뻔뻔하리만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증거 영상과 아이들의 일부 진술까지 확보된 만큼 철저한 수사 끝에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남아있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의 향후 거처. 그런데 그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애들을 보육하는 부분도 잘못되고 판단을 하고 왔어요. 애들을 전부 이전 조치를 해서라도 정확히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보내주려고 좀 왔어요.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부모님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부모님 동의하에 애들을 빼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전 떳떳해요. 네.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전 조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학부형 상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자식의 일인 만큼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람 역시 부모일 터였다. 엉덩이 한번 때려본 적 없어요. 그 이렇게까지는 다 이러려고 왔다 하는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울분을 토해내는 학부형들. 하여튼 무조건 이런 부분 밖에 저건 해주십시오. 진짜 이건 발 벗고 나서 해야죠. 이런 거 발 벗고 나서 해야죠. 뭘 해먹어요 애들한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저런 데를 다 보냈냐. 좋다고 씨. 과일 사달라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또 먹는 거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딱 오늘 약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 딸랑 그 하나 뭐 과일 바나나 하나 먹으면 그 애들 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과일도 한 박스씩 사오고 계속 맨날 그랬거든요. 같이 먹으라고 과자도 더 이렇게 봉지채로 다 박스채로 정서 보내주고 그래. 행여 자신의 아이가 미움을 살까 없는 형편 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는 부모. 하지만 쌀도 엄청 싸. 이봐 겉으로 순대가 엄청나네. 순대가 설사하면 조그만 먹고 조그만 이거 집에 먹으려고 하지 말자. 아이에게 돌아오는 건 변함없는 타박이었는데 하루 종일 울며 방치됐던 돌베기 아이의 엄마는 몰랐어. 안 힘들었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딸아이 얼굴에 남아있었던 눈물 자국을 떠올리며 함께 울고 있었는데 궁금해도 확인할 길 없었던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 화나면 아이들 다 이렇게 딸인데 네가 약간 못하게 먹어. 이 사람 잘 딸이지. 그들도 말도 잘하는 게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언젠가 발바닥을 맞았다고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렇게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며 엄마들의 마음엔 더더욱 큰 미안함과 상처가 남겨지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자유롭게 놀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그 보육을 위해서는 우선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준비할 수 있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그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을 통해서 현장 파견을 나옴으로써 보다 안전한 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부모님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는 내일부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이 경찰서에선 학부모들의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다. 저는 경찰서 진흥 1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원 경감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맡고 있고요. 먼저 자료 영상을 보여주자.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고만 회의실. 자식이 누군가한테 학대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이라도 해본 부모가 어디 있을까. 집에 와서 선생님 놀이 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몸뚱이가 자 같은 거를 내라고 들면서 너 혼나? 맞는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칠단수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네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네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 방치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몇 년을 이거를 7년을 해줬는지 7년을 고맙고 약 먹이는 이 집애라고.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도망 못 가게 좀 잡아주세요. 도망 못 가게. 어머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까지는 그래도 이게 비디오가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고 왔는데 제가 민간 어린이집 협회 회장입니다. 어머님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니는 이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역 보육 관계자들의 사과와 다짐을 끝으로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동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동영상을 보시면 학대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검사와 상담도 시작됐다. 여긴 지금 누가 있어요? 엄마랑 또 애기랑 이거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놀이방 어린이집이구나. 그치? 얘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고? 왜요? 무서워요. 그렇구나. 선생님들은 어떤 거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요. 막 계속 그러고. 그랬을 때 네 기분은 어땠어요? 마음 상했어. 불안해. 아, 할머니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이 없었을 때가 좋아요. 어린이집에 여기 누가 빨간 사람 누구예요? 원장 선생님. 근데 원장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화났으니까. 핑크색 뭐예요? 맴매. 원장 선생님이 너무 맴매를 많이 사왔어요. 그랬구나. 애들은 그럼 맴매 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안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도 심리검사를 해봤을 때 아이들 마음속 깊이 어떤 불안이라든지 공포,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체벌을 당하거나 어떤 폭언을 듣지 않았어도 그런 위협되고 또 이런 공포스러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으면 다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모두에게 지금은 심리치료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실질적인 운영 중단 상태. 그리고 원장 모녀는 현재 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 보육교사 2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며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원장 및 원장 모친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찰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번 사례는 빠르게 마무리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어린이집 내 학대가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관련 법이라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인데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조치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됐던 원장의 언행. 보육교사의 자격 준거가 너무 느슨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의 요건을 좀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보육교사의 역량과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때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며칠 후 지역의 또 다른 어린이집. 이곳에서 흐뭇하게 아이들을 지켜보는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뒤늦게 어린이집의 문제를 알았던 부모님들. 저는 소개받고 갔기 때문에 그냥 믿거려니 이제 잘 해주실 거려니 하고 갔었는데 저도 뭐 바쁘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이제 제일 마음이 고생을 많았을 거고 그동안에 몰라줬던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요. 그 시설까지 돌아보지 못한 게 좀 뭐 제 책임도 있기는 한데 여기 와서 그런 거 다 둘러볼 수 있게 마음 편하게 보게 해주셔서 너무 그것도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직접 살피며 지금의 이 긴장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엄마들. 더불어 아이들의 지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바라고 있었다.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 그러나 그 이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의 강화와 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는 물론 저출산 시대의 해결책 역시 함께 찾을 수 있을 겁니다.